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 한자 없이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 많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죠. 규정을 따져보면 일부 예외는 있지만 한글을 병기하지 않으면 불법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데다 사회적 분위기 탓에 실질적 제재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관악구 샤로스길. 영어는 물론 제대로 읽기도 어려운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는 거 많아요. 아니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를 모르는 게 많다고 노인네들은. 제가 이 상권 500m를 걸으면서 가게들을 둘러봤는데요. 영어와 일본어는 물론 국적을 알 수 없는 언어들로 표시된 간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간판에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나란히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되고 건물 3층 이하거나 5제곱미터 미만 크기의 간판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어 표기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단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광고물 간판 전체를 단속하잖아요. 거기서 한글 병기 그 부분만 찝어서 소상공인들 이렇게 괴롭힐 수 없잖아요. 외국어 간판이 일부 이국적인 지역 상권의 특색을 살리는 수단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오히려 외국어 간판에 한글을 같이 쓰는 게 소비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외국 문자로 적는 그것만 적는 것보다는 같이 반드시 병기해서 어떻게 읽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외국어 간판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나무가 고사하는 이유는 병충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도로를 내거나 잡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인위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무 주변을 콘크리트로 덮어 숨을 막아 고사시키는 경우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밑동만 덩그러니 남은 나무. 25m 높이로 웅장했던 참나무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난해 나무 일부가 썩으면서 강풍에 부러져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에 포항시에서 잘라냈습니다. 썩은 원인은 뿌리 주변 시멘트 포장으로 인한 산소 공급 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뿌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뻗어서 이렇게 생육을 하는데 그 위로 포장을 딱 치게 되면은 포장은 공기 유통이 안 돼요. 그러면 뿌리 자체가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숨을 쉬는 게 당연히 뭐 고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뿌리가 고사가 될 수도 있고. 도로를 내기 위해 혹은 잡초가 나지 않게 하려고 나무 주변에 콘크리트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나무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야 하는 나무가 수십 년 만에 고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나무 고사 현상에 한 시의원이 지역 곳곳을 돌며 관리 실태를 파악했더니 나무 주변 포장과 복토 그리고 보수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포항시 대성면에 보호수가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표지석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보호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보호수와 노고수 지정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내놨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하고 비용까지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호수나 혹은 이제 노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큰 나무들을 아마 이장님들은 대충 알 거래요 아마. 그런 나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라도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걸 해당 부서로 좀 이렇게 보고하는 것만 해도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콘크리트 포장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나무들.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부산시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역의 역사를 4권의 서적으로 기술한 부산시사를 지난 7월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사 부분에 임나라는 표현을 두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송태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발간된 부산시사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4권으로 정리했습니다. 1989년 이후 30년이 지나 발간된 개정판인데 기술된 내용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목된 단어는 임나. 일본이 과거 식민지와 침탈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임나 일본 부설의 표현을 시사에 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임나를 우리 김해 금강가야나 아니면 고령 대가야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면은 일본의 우리 한국 침탈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임나는 광개토 대항능비에 따른 표현이며 과거 고구려와 가야, 신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학계 또한 일본 서기를 왜곡으로 보는 게 중론이라며 식민지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임나는 저희가 일본 서기와는 관계없는 광개토 대항 비문에 나오는 임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사에는 그 시민단체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식민사관을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전문가들께서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편 임나의 명확한 지명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언급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나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시마를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광개토 대왕이. 그 뒷부분에 보면 한 170자가 날아갔어요. 걔네들이 왜 그걸 뭉개버렸겠어요. 그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임나 그 광개토 대왕이 일본 본토를 침략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부산시사가 식민사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맹견 기질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평가에서 수차례 탈락하면 안락사 수순을 밟게 된다는 소식에 견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 핏불테리어와 도사,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 맹견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북에선 42가구, 65마리가 현재 맹견으로 등록된 상황. 해당 견종은 이달 26일까지 의무적으로 맹견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맹견 기질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가 기회는 단 3번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판단되면 결국 안락사 수순을 밟게 되는데 가족과 다름없이 키워온 견주들 입장에선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파리 목숨도 아니고 해충도 아니고 목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개인 사유물인데 그거를 갖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뺏어가가지고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게다가 사육 허가를 받기 위해 견주가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마약과 정신질환 검사지도 포함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마약 검사라든지 정신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서는 이력서를 제출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기가 좀 불편하죠.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맹견 기질평가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개물림 사고 여부와 공격성, 난폭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외에도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농식품부 쪽에 이 맹견 5가지로 제한을 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물림 사고를 위주로 해서 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계속 저희가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격성이 강한 다양한 견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훈련 의무화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흔히 말하는 러닝크루, 달리기 동호회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달리기 동호회 활동에 제한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포 종합운동장에 5인 이상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많게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리며 트랙을 차지하는 달리기 동호회 탓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이 권고사항을 둔 겁니다. 2열로 뛰면 모르겠는데 2열이 아니라 막 3열, 4열 이렇게 뛰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용히 혼자 운동하고 싶은데 몰려와서 방해되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 쓰는 느낌을 그렇게 주면은 개인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고. 여기에 동호인들이 외치는 구호에 놀라거나 인증사진을 찍는 행위 때문에 운동에 방해가 됐다는 경험담까지. 결국 행정관청이 제재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러닝트랙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및 러닝 유료 강습 근대를 위하여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고 있다오니 동호인들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 나와서 실제로 계도도 하고 마이크로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 30명씩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는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하지만 달리기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지자체의 이 같은 제한 조치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회원들이 뭉쳐 달리는 배경에는 기록 향상의 목적도 있는데 운동장에서 뛰는 방식까지 제재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여긴 진짜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안전상 그렇게 위험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규제하는 거. 규제를 인원 제한 말고 트랙 제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룹은 뭐 차후 트랙만 사용하던가. 인원 제한은 좀 너무 타이트한 규제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도 달리기 동호회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하나둘 잇따르고 있는 상황.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성숙한 배려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때 귀족 과일이라 불리던 샤인머스켓 가격이 끝모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과 품질 저하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오죽하면 다 올라도 샤인머스켓은 내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마다 큼직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겉포장을 벗기자 연두빛 샤인머스켓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보다 큰 크기에 18브릭스에 달하는 달콤함까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단맛의 숙성된 맛이 깊죠. 깊고 이제 껍질이 연하고 또 안이 사각사각하고 그런 아마 다른 지역하고 먹어보면은 완전히 소비자가 차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을 목전에 두고도 농민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몇 년 전 샤인머스켓이 인기를 끌면서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과잉 공급과 품질 저하가 이어져 결국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 기준 샤인머스켓의 평균 도매 가격은 2kg에 약 11,400원. 3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다 지난해보다도 25%나 하락했습니다. 상주의 경우 지역 농협에 출하한 샤인머스켓 중 일부는 10,000원 이하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에도 제값조차 받지 못하는 농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를 대목이라고 출하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포도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이 수확 적기입니다. 지금이. 상주 지역 농민들은 지역 샤인머스켓의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해 미숙과 출하를 지향하는 등 자체적 품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상주시도 이달 중순까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의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충북도가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얻는 동시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인데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유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항일에 최대 호황기를 맞으며 전국 빅5 공항으로 도약한 청주국제공항. 하지만 민군 겸용공항이라는 제약에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용 활주로 2개 중 1개를 빌렸어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즉 슬롯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활주로 길이도 2,000m가량에 불과해 장거리 국제선이나 화물기를 띄울 수도 없는 상황.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기반시설이 확충될 예정이지만 활주로 연장 신설은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습니다. 미래의 항공 수요 증가 추이와 군 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충북도는 투트랙 접근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년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활주로 연장 신설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자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에는 2060년을 목표로 한 여객 화물 항공 수요 예측 조사와 3,200m 길이 활주로 신설에 따른 터미널 건설 등 세부 계획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 화물 취향과 노선 다변화, 인바운드 활성화 로드맵을 세운 상태입니다. 특별법 제정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끌어내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주로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그런 항공 계획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관찰하는 것도.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특별법을 참고해 현실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예타 특례나 행정 절차 간소화, 국가 재정 지원, 민간 자본 유치, 부처 내 협의기구 조직 등 30개가 넘는 조항들이 거론됩니다. 오늘 민간 활주로 신설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항공화물 취향, 노선 다변화, 그리고 인바운드 활성화 등 실제 충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는 오는 14일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청주 초정리는 세종대왕이 눈병과 피부병을 치료하며 훈민정음 창제를 마무리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청주시가 2020년 복원을 마친 초정행궁 인근에 초정치유마을을 준공하면서 초정리 일원은 치유와 휴식 중심 관광지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성용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속에 들어온 듯한 향기가 가득한 방엔 원목으로 만든 온열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천연향과 온열 찜질로 지친 몸을 풀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온열 테라피실입니다. 쌀 파우더를 이용해 온몸을 마사지할 수 있는 고운쌀 버브러쉬는 초정치유마을의 특화 체험 코스입니다. 스파치유풀은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강한 수압과 부드러운 수압을 구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정치유마을은 283억 원이 투입돼 32,000제곱미터 부지의 각종 치유체험실과 명상실 등을 갖춘 3,000제곱미터의 2개 동과 치유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좀 지저분한 뭐라 그래야 되나 땅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치유마을이 생기니까 좀 일단 동네 경관상 너무 깨끗해서 좋고요. 어찌됐든 뭐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을 좀 많이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 청주시는 관광 인프라 추가로 초정리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자본 400억 원이 투입되는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현재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단계로 내년 연말 개관의 영상, 음향 기술과 시각적으로 초정 약수 관련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 그리고 사주당 태교랜드가 준공이 되면 우리 초정을 중심으로 우리 청주에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런 관광 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은 초정약수축제 개막일인 오는 11일부터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이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운전이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영업 시운전이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울진군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올해 말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 오지로 불리던 울진은 동해선 완전 개통의 수혜지가 분명합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해선에 투입되는 KTX 이음과 ITX 마음 열차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환승이 없는 서울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 개발과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산림 관광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진역 활성화가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는 걸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개통을 앞두고 금강송 숲길, 금강송 에코리움, 동서 트레일 등 산림과 동해안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는 울진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맞춰 철도까지 개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호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에서부터 울진 주요 관광지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군에서는 철도 시대를 대비를 해서 코레일과 연계가 되어 있는 울진의 투어라든지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철도역에서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버스 운영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166.3km를 잇는 동해선. 침체된 울진 경제가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담하다 못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채소, 과일 할 것 없이 한 해 농사에 즐거워야 할 수확 작업이 상품성을 잃은 작물의 폐기 작업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망연자실한 농가 상황, 뉴스훅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197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평균 기온과 폭염, 열대야 일수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만큼 역대 가장 더웠던 9월이었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24.7도, 평년 20.5도에 비해 4.2도나 높았고 강수량마저 평년을 웃돌면서 곳곳에서 호우 피해도 났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지친 여름, 농작물도 기후변화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큰 태풍이 없어 풍년을 예고했던 논에는 10여 년 만에 벼 멸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확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수확을 지금 당장 풀인 것을 아직까지 덜 안 그랬는데 비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이래도 뭐하고 저래도 뭐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밭도 상황이 다를 리 없습니다. 다 자란 배추와 무, 시금치 등이 긴 더위에 말라 죽으면서 상당 부분이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모두 갈아엎어야 할 판에 폐기된 작물만 밭 한편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인데요. 해마다 이 농사를 조금씩 지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요덕실에 날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상승되니까 그리고 비가 왔죠. 비가 오는 난 뒤에부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배추가 시드름병이 걸리는 거예요. 포도의 경우 지난해엔 저온 피해를 올해는 고온 피해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 해 농사를 포기한 농가도 나옵니다. 처음이라요.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빨고 뭐는 했으니 그래 이래가지고 발에 포도라도 저기 한 짝에 10,000원씩이라도 이제 작업해내고 그랬는데 한 덩어리가 검은 게 하나 구경을 못하네. 작업을 할 수가 없다네. 상품성을 잃은 작물을 내다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익은 고사하고 미리 빌린 경영 자금과 농자재 대금 등을 내면 남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뭐 전국적으로 그 다 모종을 확보를 해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농민 입장을 봤을 때는 한 포인트 더 살려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안 할 수 없이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한 400원 하거든요, 한 동에. 내가 보면 뭐 200도 이제 이 날씨에 따라 달리지. 추부가 늦고 오면 돈 좀 많기고 추부 빨리 오면 돈 하도 못 하고 그랬지. 이게 뭐 한 300만 원 넘게 손해지 한 동에. 정부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농협, 도매 법인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부 지자체도 지원금을 비롯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농가만 해당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이 폭염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농민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난히도 뜨겁고 길었던 여름, 이상 기후로 농업 현장은 망연자실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훅이었습니다.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와 금액은 52건, 123억 4천여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각 3건, 피해액 3억 원과 4억 원에서 지난해 23건, 53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3건, 61억 4천여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 사고 외국인 가운데 40%는 중국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오징어와 멸치 같은 주요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이 최근 5년 사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주요 5가지 대중성 어종 가운데 오징어와 멸치, 참조기의 위판 물량은 2020년 18만 9,482톤에서 지난해는 8만 9,364톤으로 52.8% 급감했습니다. 멸치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9.2%가 감소한 가운데 경북과 경남은 각각 63.7%와 59.5% 감소했고 동해안 주력인 오징어는 지난해 2만 7,194톤이 잡혀 2021년 6만 1,239톤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온종일 완전 돌봄 서비스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북도는 8일 경산 하양 오미린 에코폴의 아파트에서 K보듬 6천 1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시설은 오전 7시 30분부터 24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자격을 갖춘 돌봄 경력자와 원어민 교사 등이 아이를 돌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이번 경산시를 시작으로 올해 포항과 안동, 구미 등 7개 시군 53곳으로 완전 돌봄 시설을 순차 개소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